말 그대로 가르쳐주기 귀찮아요. 그리고 주말 당연히 휴일 당연히 나가야 되고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갔다 와서 거기가 노역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대표님들도 혹시 직장 생활 해보셨나요? 해봤죠. 해봤죠. 서 대표님은 어떤 직장 생활 했어요? 직장 생활이 아니고 부동산이죠. 제대하고 처음 직장이 이제 부동산. 일반 회사 생활은 안 해봤어요. 그럼 부동산으로 직원으로서 근무를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직원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바쁘셨나요? 저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게 또 집이 또 수원에 있어서 또 아침 일찍 나왔다가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늘 손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그럼 3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바쁘셨던 거예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빵빵 날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잠 좀 덜 자도 한 5시간 자도 뭐 파이팅하고 이제 뭐 그랬었죠. 그것 빼곤 다 일했었어요.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일이 없으면 한가하잖아요. 초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아니 일을 만들어야죠. 일을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한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한가한 적이 없었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우리 이원 이사가 그랬잖아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잘 되고 있으면은 누군가 또 와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내 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위기의식? 예, 저는 위기의식을 늘 갖고 살았어요. 제일 한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보예요, 바보. 손님을 찾아야 예. 때 광고를 어떻게 한다든지 계속 일을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맞아요.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이 역으로 한 단계씩 이렇게 짜봐요. 한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선별하고 봐야 되고 찍어와서 잘 또 포장해서 내 설명 잘 써주고 전화 오면 잘 안내해드리고 보여드리고 협의 잘해드리고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저랑 그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오면 할 게 없대. 그냥 막 해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스타하고 있어요. 스타. 아 진짜로 스타하고 당구장 가고 이래요. 그러면서 저녁 때 퇴근할 때 되면 소주 먹자. 소주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야 요새 손님이 너무 없다. 먹기는 왜 없어. 나는 진짜 하루에 미팅을 막 7개씩 하고 그랬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사무실이 되고 상가가 돼도 똑같아. 중개 일이 똑같아요. 맞잖아요. 똑같아. 그리고 지금 빌딩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아. 와가지고도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저희가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서 쉬워 보이나 봐. 이게 유튜브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쉬워 보이나 봐. 생각보다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들어와서 한 달 정도 해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나가버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이 말씀드렸던 이런 주거용 부동산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거조차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빌딩은 그거에 곱하기 진짜 100은 힘듭니다. 이거를 와가지고 누가 일을 안 시키니까 우리는 누가 일을 시켜.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눈빛이 달라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의 눈빛과 일을 하기 싫은 자의. 진짜 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이건 조직에 속해 있으면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식은 어디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막내로 들어갔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막내로 들어갔을 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그때 막내로 들어갔을 때 아침에 보통의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했대요. 그러고서 청소를 다 싹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되게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배워야 되잖아. 말 그대로 가르쳐 주기 귀찮아요. 만약에 알려주셨어. 근데 내가 잘해. 그럼 이분한테 뭐 돈이 떨어지나요? 돈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업의 비밀을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보수적이죠, 이제 각각의.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여야 되잖아.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 23살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 청소하고 하면 귀여워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그랬을 거예요. 1등하고 친해져라. 그 PC방 가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분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 의미 하나도 없어요. 너무 비관적이야. 1등 하시는 분들은 늘 바빠요. 그분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더라고. 내가 첫 달에 잘못한 게 이 나머지 분들한테 내가 비벼가지고 한 달을 내가 놀았어요. 예. 그러고서는 이제 정신 차렸지. 내가 수원에서 이렇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루에 100km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니다. 저런 분들하고 이제 어울리면 안 되겠다. 1등분은 진짜 바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하면서 진짜 샤바샤바 해가지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도 저를 가만히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가르쳐준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계속 많이 물어봐야 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영 대표님은 예뻐서 다들 그냥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맞잖아. 아니 다른 부동산 제가 좀 보냈거든요. 일 배우라고 그랬는데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예. 부동산 쪽이 사실 약간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약간 특혜는 있죠. 여자들 더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고. 뭘 안전히 꼬실라 그러는 거야. 2등부터 꼴찌를 따라가려 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1등한테 간다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열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군 제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름 꿈
꿈과 이 포부가 엄청 컸었어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돌아갈 곳은 없어. 강남에 올라왔는데 내가 망해갖고 내려가봐.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분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1등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어울리고 이런 거 관심 없어. 예. 오로지 자기 목표만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거든. 저분이 정말 멋있구나. 저분한테 진짜 내 인생도 또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일적인 것도 배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커진 거죠. 바쁜데 나 같은 막내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 같거든요. 되게 귀찮아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귀찮아하셨죠. 그분한테 인간적으로 마음을 사자가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 내가 만약 지금 저 사람 저 1등이라면 나 같으면 알려줄까? 안 알려줘요.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이건 내 영업 비밀이고 노하우인데 내가 얘한테 알려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알려주게 돼서 얘가 잘하게 되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 알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더라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저분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날 알려줘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분하고 한편이 되는 거, 동지가 되는 거,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사람하고 걸맞게 나도 실력을 갖춰서 돈을 잘 벌어서 동등하게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분한테 좀 배워보자.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죠. 형님 좀 지금 도와주십시오. 팀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진짜 볼품 없는데 저 진짜 3개월만 딱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실력 쌓은 다음에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처음에는 밥도 술도 안 먹어줬어요. 진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뚱장원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진짜 와, 제 진심을 다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빚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진짜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그분한테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네. 그분을 잡으셨나요? 아유. 잡았죠. 나중에는 잡았죠. 네. 제가 딱 6개월 지나고 잡았습니다. 그분이 한 달에 거의 30개 가까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따박따박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35개를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일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쉬셔야 됐고요. 주말을 틈타서. 그쵸. 정말 웃긴 건 그분이 배합하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울컥울컥 했죠. 예. 아까 2등하고 그 꼴찌들이 갑자기 노선 갈아타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압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압박은 당연히 줬는데 저는 뚱꿈의 집이 명확해요. 아니다고 생각을 들면은 안 해요. 그리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안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요 상대방은 절대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똑같아요. 당연히 알아주겠지 하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그래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매일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싫으면은 야 너 싫어 이런 행동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알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진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외모 하시잖아요. 질투와 핍박 이런 것들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으셨나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하든.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신경 써요. 앞으로는 신경 쓰이죠. 앞으로는 상처받고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근데 진짜 신경 안 써요. 네.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주겠고 또는 뭐 내가 싫은 사람이면 나랑 뭐 안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1등이 공부도 제일 열심히 하고 왜 잘하는 사람이 더 바쁜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필요한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바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바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캘린더를 써보세요. 그냥 없는 일도 우선 적어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기, 아침 먹기, 그 다음에 어디 가기 이런 걸 하면 바빠질 거거든요. 진짜 한가할 건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직원분들도 계속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여를 많이 줍니다. 이걸로 끝났죠? 네,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강제가 없어요. 근무를 9시까지 해야 돼, 10시까지 해야 돼 이런 것 아예 없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말에도 쉬고 싶으면 쉬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네. 매번 보면 직원들이 커피 쏟을 정도로 야근하고 엄청 바빠 보이시던데 제가 더 바빠요. 제 캘린더 한번 봐보세요, 진짜. 예, 한번 이거 영상에 한번 이거 캡처해갖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네, 그 누구보다 바쁩니다, 저는. 네. 혹시 캘린더를 입구에 놓으신 게 직원들 보라고 놓으신 건가요? 아, 맞습니다. 저녁 스케줄까지 쫙.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바쁜 사람들이 일을 훨씬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능률도 좋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려고 음식점에 가보시면은 한가한 집이 있어. 그 왠지 맛도 없어 보이잖아. 바로 옆집은 막 북적북적해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그치? 왠지 맛집 같잖아.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예를 들어 가보면은 한가해 막 팔이 날리고 막 왠지 거기서 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왔는데 막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막 바빠 막 분주해. 사람들이 막 눈빛이 살아있어. 그러면 왠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대표님들 번아웃 같은 거 안 오셨나요? 옵니다. 오죠. 와요. 네. 네. 옛날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저희는 여행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일주일 딱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도 전화를 계속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요. 그럼 잠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세요. 오히려 휴식 취하고 딱 왔을 때 그 또 다시 해결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 PD 중에 또 한 명이 우리가 한창 유튜브에 10만 되기 전에 엄청 열심히 하다가 그때 이제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번아웃이 와서 이제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그만뒀던 적이 있죠. 한두 달 놀다가 이 친구가 이제 결국 입사한 곳이 대행사 같은 데였나 봐요. 근데 갔다 와서 거기가 노역소라고 하더라고요. 편집 기계 뭐 이런 거. 편집 기계. 그리고 주말 당연히 휴일 당연히 나가야 되고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한 사람당 일주일에 영상을 3개씩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PD들 지금 보면 일주일에 1.5개 하거든요. 1.5개? 예, 1.5개 하는데도 저희는 많은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 노역소는 그렇게 3개씩 하는데도 문제가 급여도 짜. 200 초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좀 그건 너무합니다. 거기 가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다시 불렀죠. 야, 다시 와. 했더니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사정을 얘기를 하고 좀 쉬고 오세요. 쉬고 오는 게 맞아요. 번아웃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도 번아웃이 와요. 여행 보내드려야 돼요. 효도 여행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 관광 상품이 잘 팔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한가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을 좀 그 캘린더를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작성해보고 그걸 또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정말 바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